뭐, 라면 사려고 새벽에 줄을 선다고. 지금 미국에 새벽에 줄을 서도 라면을 살까 말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스콧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경제자문을 담당했던 엘리트 출신이에요. 제가 주로 맡았던 업무는 관세와 무역 정책 분야였는데 각종 브리핑과 정책 자문으로 매일이 전쟁과도 같았죠. 그때는 미국이 점차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제 일상은 정말 바빴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식생활도 너무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식 샐러드와 샌드위치만큼 완벽한 음식은 없다고 믿었어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어디 있겠어? 라며 늘 자부심을 가지곤 했죠. 제 주변 친구들은 종종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라고 권유했어요. 줄리아, 요즘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데 한번 시도해봐. 하지만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죠. 난 그 MSG 같은 거 딱 질색이야.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사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외국 음식에는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 동료 중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인 제니퍼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종종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곤 했죠. 이게 다 무슨 냄새야? 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제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백악관에서 일할 때 항상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습니다. 우리 미국 제품을 사용해야 경제가 살아나요.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야 해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회의에서도 발언했죠. 제 주장은 당시 정부의 기조와도 일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정받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미국 마이너스 중국 무역 분쟁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다음 날 아침이라 야근은 불가피했죠.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사무실엔 저와 몇몇 동료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고 목도 아프고 코도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배는 고프고 몸은 아프고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있던 제니퍼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무언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빨간색 포장지에 쌓인 작은 컵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컵라면이야. 내가 아끼는 건데 감기 기운 있을 때 먹으면 기운 좀 나더라고. 한번 먹어볼래?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니퍼의 진심 어린 걱정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한번 먹어볼게. 고마워. 제니퍼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처음엔 그 빨간 국물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뜨거운 김이 코를 간지럽히자 몸이 으슬으슬한 저는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포크로 휘저어서 먹으면 돼. 면을 불려야 맛있어. 제니퍼가 알려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첫 포크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미각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거 완전 맛있잖아. 저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졌죠.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제 입안을 가득 채웠고 차가운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그냥 MSG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깊은 맛이 있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제니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그렇지. 한국 라면은 세계 최고야. 특히 이 신라면은 한국에서 국민 라면으로 불리는데 맵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이야. 저는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더 맛있다고 느꼈어요.
면발의 쫄깃함, 국물의 깊은 맛, 매콤함이 주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간편한데 맛도 좋아? 이게 한국 음식이라는 건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밤, 저는 라면 한 그릇 덕분에 기운을 차리고 보고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훨씬 나아진 느낌이었어요. 제니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속으로는 어쩌면 내가 외국 음식에 대해 편견을 가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야근할 때마다 슬쩍 제니퍼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그 라면 하나 더 있을까?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점점 당당해졌죠. 제니퍼는 흔쾌히 라면을 나눠주었고 심지어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짜파게티라고 해서 짜장면 맛 라면이야. 이건 너구리라고 해서 좀 더 순한 맛이고. 제가 백악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세 정책이 최고야 라고 외치던 사람이 정작 해외 식품인 라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 합리화했죠. 난 뭐든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잖아. 이 라면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너무 뛰어나. 관심 안 가질 수 없지. 점점 더 라면에 관심이 생기면서 저는 근처 아시안 마켓에도 가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가본 아시안 마켓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식품들, 특히 한국 라면 코너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등 다양한 포장의 라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사왔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제가 아시안 마켓에서 라면을 사오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줄리아가 한국 라면을 사 먹는다고?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나 보네. 다들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이건 단순한 라면이 아니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음식이라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제 영향을 받아 한국 라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야근 때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라면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함께 일하는 경제 분석가들, 심지어 상사까지도 라면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라면의 매력에 빠진 저는 점점 다른 한국 음식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니퍼의 추천으로 김치, 떡볶이,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시도해봤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국 음식 특유의 깊은 맛과 다양한 식감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니퍼가 제 집에 와서 같이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쁘게 승낙했고 그날 저녁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김치찌개의 매콤하고 깊은 맛은 라면보다 더 강렬했고 그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미국에서는 이런 맛을 경험하기 어려운데 이런 걸 평생 먹고 사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니퍼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음식 문화가 정말 발달했어. 수천 년 동안 발효식품을 연구해왔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이 많아. 게다가 요즘은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그 말을 듣자 경제학자로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 한국 식품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더 알려줄래? 제니퍼는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지금 내가 좋아하는 라면만 해도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되고 있어.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수요가 더 늘어서 한국 라면 기업들은 생산량을 2배로 늘렸대. 그리고 라면뿐만 아니라 김치, 고추장, 라면, 스낵 등도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저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정말. 내가 미국 경제만 분석하느라 세계적인 트렌드를 놓치고 있었나 보네. 점점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킹덤, 사랑의 불시착 등을 봤는데 그 퀄리티에 또 한 번 놀랐죠. 한국 영화 기생충도 보았는데
그 섬세한 연출과 사회 비판적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해. 음식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 저는 제니퍼에게 감탄했어요. 제니퍼는 우리가 알고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를 한국 문화축제에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음악, 춤, 음식을 경험했고 특히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축제에서 현장으로 만든 떡볶이와 호떡을 먹었는데 그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축제에서 만난 한 한국 음식 스타트업 CEO는 제게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입맛이 점점 다양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백악관에서 추진했던 보호무역 정책이 과연 옳았을까? 문화적 교류와 무역이 활발해져야 진정한 발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책상 서랍에는 항상 신라면과 진라면이 몇 개씩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야근할 때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힘을 얻었죠. 라면 덕분에 제 업무 효율도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유럽,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유럽, 한국 등에서 들어오는 품목들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등했죠. 특히 스마트폰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의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라면 등 여러 제품의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사라는 폰 케이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줄리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 가격이 하루아침에 30%나 올랐어. 이대로면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전 정부에서 경제자문을 맡았던 저로서는 이번 관세 정책이 불러올 혼란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경제가 위태로운데 보호무역으로 인해 미국 내 가격만 오르는 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야.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입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조만간 특정 수입품은 구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들은 벌써 마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제 직장 동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마트에 가서 쟁여둘 것들 미리 사둬야 할 것 같아. 특히 해외 제품들. 지금 안 사면 나중에는 2배로 주고 사야 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이 사무실에 퍼졌죠. 제니퍼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줄리아, 이번 관세 인상으로 한국 식품도 타격을 받을 것 같아. 특히 라면은 인기가 많아서 더 빨리 품절될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라면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곧 SNS에서도 관세 인상 관련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관세 폭탄, 해시태그 사재기 시작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트위터에서는 지금 안 사면 손해 같은 글들이 리트윗되고 있었죠. 친구 켈리가 보내온 메시지가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어요. 줄리아, 방금 월마트 다녀왔는데 벌써 아시안 식품 코너가 반쯤 비어있더라. 내가 좋아하는 라면도 사람들이 박스째 카트에 담아가고 있었어.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내가 백악관에서 이런 정책을 지지했었나?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제가 자문을 드렸던 관세 정책이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어느 날 저녁 CNN에서는
특별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K-푸드 열풍으로 한국 라면이 미국 내에서 품절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기존 가격의 3배까지 치솟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송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뉴욕과 LA의 한인 마트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 마트에서는 한 사람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대로라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못 먹게 될 수도 있겠구나. 보호무역의 부작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관세가 높아지면서 수입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연쇄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났죠.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일시적인 품귀 현상이 여러 품목에서 발생했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했던 걸까? 세계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절시키는 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제 라면 비축량을 확인해 봤어요. 불과 3개의 컵라면만 남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뉴스를 확인했어요.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SNS에는 곧 관세부과 전 가격으로 사두자 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로 올라와 있었고 사람들은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 라면과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이 가장 인기 있는 사재기 품목이었어요. 트위터에는 사람들이 마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페이스북에는 마지막으로 구한 신라면 박스라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준비를 마치고 집 근처 한인마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100명은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야?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줄 앞쪽에 있던 한 여성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지금 오면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새벽 4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새벽 4시부터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여성은 자랑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접이식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고 식수랑 간식도 준비해 왔다니까요. 한국 라면이 곧 품절될 거라는 소식 들었잖아요. 저는 그 순간 나만큼은 줄 안 설 거야. 라고 다짐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결국 저도 그 긴 줄에 합류했죠.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 노트북, 심지어 담요까지 준비해 길게 늘어선 줄에서 장기간 대기를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앞에 서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아이폰도 못 사고 라면 가격까지 2배로 오를 거라는데 미국이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할 때 이런 정책을 지지했던 제가 이제는 그 정책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했거든요. 글쎄요. 저도 가끔은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런 보호무역 정책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한국 유학 갔다가 라면 맛에 반해서 온 가족이 한국 라면만 먹고 있었는데 이제 어쩌지? 아들이 라면 없으면 못 산대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세계는 이미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끊으려는 건 마치 이미 흐르고 있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지 않을까? 드디어 마트 문이 열렸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면 코너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라면 진열대가 거의 비어 있었고 몇 안 되는 남은 제품들을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한 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 여러분. 오늘 입고된 한국 라면은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 입고는 일주일 후이며 관세 적용 후의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남은 라면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저도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지만 갑자기 제 안에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내가 몸담았던 관세 정책의 후폭풍. 이 난리의 단초가 나였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실했어요. 그래도 지금 내겐 이 라면이 필요해. 몸이 으슬으슬할 때 이거만한 음식이 없단 말이야.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저는 결국 남은 마지막 신라면 5개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마트에서 겨우 라면을 손에 넣은 후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제가 구한 5개의 신라면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컵라면들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불안에 떨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사재기는 단순한 공포심 때문인가? 아니면 실제 공급 부족 때문인가?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찾아보니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라면의 양은 매년 증가 추세였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홈쿠킹 열풍과 함께 라면 수요가 급증했고 한국 라면 회사들은 미국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으로 이 모든 균형이 깨진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의 효과, 보호무역을 통한 국내 산업 부흥 전략. 모두 제가 믿었던 가치들이 담긴 보고서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이런 정책들이 갖는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 내가 부분적으로 기여한 정책인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TV를 켰더니 뉴스에서는 여전히 사재기 대란에 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공급 불안정으로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 마트들은 한국 라면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 가구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니퍼였습니다. 줄리아, 라면 구했어? 나는 포기했어. 줄이 너무 길어서. 나는 겨우 5개 샀어. 근데 정말 이상하더라, 제니퍼. 내가 백악관에서 이런 정책을 지지했는데 결국 그 정책 때문에 라면을 사려고 줄을 서다니. 제니퍼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넌 보호무역을 지지했지만 결국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고 있잖아.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니퍼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경제 이론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실제 사람들의 삶, 문화적 교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건 아닐까? 저는 그날 밤 제가 구한 라면 중 하나를 끓여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라면 하나가 내게 주는 위안과 기쁨을 어떻게 숫자로 환산할 수 있을까? 경제학은 이런 감정적,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전 직장 동료인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부에서 경제자문으로 일하고 있었죠. 마이클, 지금 진행 중인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마이클은 공식적인 답변을 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불편함. 마이클,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고. 이게 그냥 불편함이야?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특히 K-푸드나 전자제품 같은 품목들은 수요가 너무 높아서 대체품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거든. 그 대화를 마치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는 이런 정책의 이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숫자와 그래프만 보면서 실제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간과했던 거죠.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무역의 현실적 영향에 대한 논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소비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소비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요. 그러던 중 제 휴대폰으로 긴급 뉴스 알림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한국 라면 생산업체들에게 수출 지원금 지급 결정. 저는 바로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한국 정부가 라면 수출업체들에게 관세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대변인은 K-푸드는 이제 단순한 식품이 아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미국 소비자들의 한국 식품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 제품의 글로벌 위상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전략적인 대응을 한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정부의 수출 지원금 뉴스가 나온 후에도 미국에서의 라면 사재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라면이 미국 항구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라면 품절 공포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마트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제 5개의 라면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바닥났습니다. 저도 다시 라면을 구하러 나가야 했죠. 이번에는 더 멀리 있는 대형 한인마트로 향했어요. 온라인으로 사전 조사를 해보니 그곳이 아직 재고가 조금 남아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마트에 도착하자 역시나 긴 줄이 보였습니다. 제가 본 줄 중에 가장 길었어요. 줄은 마트 입구에서 시작해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 거의 300m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줄의 맨 끝에 섰어요. 이제는 라면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줄에 선 사람들은 각자 의자, 담요, 심지어 텐트까지 가져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선 중년 부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셨나요? 우리는 3번째예요. 첫 번째는 물건을 다 못 샀고, 2번째는 겨우 라면 한 박스를 샀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편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군 복무 중이에요. 작년에 휴가로 미국에 왔을 때 한국 라면을 끓여주더니 우리가 완전히 반해버렸죠. 이제는 아침마다 라면 먹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특히 아내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받았답니다. 정말요? 라면이 건강에 좋다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부인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죠. 한국 라면만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건더기 스프에 말린 채소와 해산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계란과 파, 김치를 추가해서 먹어요. 그게 아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들으니 저도 라면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라면에 빠져서 왔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한국인 친구의 소개로 라면을 처음 접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 대학생은 라면 덕분에 시험 기간을 버틸 수 있었다며 지금의 관세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화적 교류의 힘을 실감했어요. 단순한 식품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해주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줄에서 기다리던 중 한 여성이 마트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왜 미국에서 라면을 못 만드는 거죠? 왜 꼭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나요? 그러자 제 뒤에 서 있던 대학생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라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라면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어요.
그들만의 특별한 면발 건조 기술과 스프 배합법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는 그 대학생의 박식함에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그 학생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졸업 논문 주제가 한국 라면의 제조 공정과 그 경쟁력이에요. 사실, 한국 라면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의 작은 컵라면 하나가 이렇게 한미국 학생의 꿈과 진로까지 바꿔놓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줄에서 4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한 사람당 라면 2박스로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신라면 1박스와 진라면 1박스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점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라면 좋아하세요? 끓이는 방법 아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친구가 알려줬어요. 물이 끓으면 면과 스프를 넣고 3분 정도 기다렸다가 계란을 넣으면 더 맛있다고요. 점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한국인들은 보통 대파도 조금 넣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저는 그 조언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게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이구나. 단순한 무역 거래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집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라면 1개를 끓였어요. 그리고 점원의 조언대로 대파도 넣어봤죠. 정말 그 맛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을 더 많은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저는 2박스의 라면을 부엌 선반에 소중히 정리했어요. 그동안의 사재기 대란과 줄서기 경험은 제 인생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숫자와 정책만 보던 제가 이제는 그 정책이 실제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니퍼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구한 라면을 보여주었죠. 이걸 사려고 4시간이나 줄을 섰다니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린 적은 처음이야. 제니퍼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값진 경험이었겠네. 특히 전 백악관 경제자문이었던 사람이 관세 정책 때문에 라면 사재기 줄에 서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말 아이러니해.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제니퍼가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있잖아. 한국 라면의 역사가 정말 대단한 거 알아? 한국은 전쟁 후 식량난을 겪을 때 라면이 구호식품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자국 기술로 발전시켜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이 됐대.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음식이 된 거야? 제니퍼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일본 라면을 따라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켰대. 특유의 매운맛, 다양한 건더기 스프, 특별한 면발 제조 기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 거지. 특히 신라면은 미국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 식품 중 하나래. 와, 그렇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 라면이 이렇게 깊은 역사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 제니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한국의 라면은 이제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문화 콘텐츠가 됐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라면 끓이는 장면이 나오면 전 세계 팬들이 따라 먹고 유튜브에는 한국 라면 먹방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대. 심지어 미국 셀럽들도 한국 라면 도전 영상을 올리면서 더 유명해졌지.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으로만 여겼던 라면이 이제는 한국의 창의력과 대응력,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느껴졌어요.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줄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제니퍼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과정,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선두적 위치까지. 사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사람이야. 제니퍼가 말했어요. 교육열이 높고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넘치는 한국인들이 있기에 이런 글로벌 성공이 가능했던 거지.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경제학자로서의 경험과 라면, 사재기 대란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담아 책을 쓰기로 한 거죠. 제목은 라면 한 그릇이 가르쳐준 경제학으로 정했습니다. 책의 서론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문화적 교류와 국가 간 연결의 가치를 저해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한국 라면 한 그릇이 미국인의 아침.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는 단순한 무역 거래를 넘어선 문화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담겨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의 가치다. 여러분, 백악관 경제자문이었던 줄리아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MSG 덩어리라며 한국 음식에 거부감을 보이던 미국 엘리트가 라면 한 그릇을 맛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관세 폭탄 정책으로 자신이 좋아하게 된 라면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라면이 경제학자의 시각을 바꾸고 보호무역과 문화교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외국 음식이나 문화를 통해 생각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국 라면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